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쓰기 53번 문항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생활 준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22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아주 한참 전에 고급 쓰기 문제였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53번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22회 이게 이제 지금 고급 그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2010년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지금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이 51.3%, 그러니까 경제력이 절반을 넘은 거죠. 그리고 가장 그 뒤를 이어서는 건강이 중요하다. 경제력은 이제 돈이 어쨌거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고 건강. 그 외에는 굉장히 이제 작은 수치죠. 취미 여가 7% 뭐 이렇게 있고요. 국가 서비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이제 노후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수치를 나타내고요. 표에서는 경제적 지금 보면 경제력이 51%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부족하다가 거의 70%가 넘죠.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대답은 거의 20%뭐 요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균 직장을 그만두는 그 연령, 어느 시기에 그 직장을 그만두느냐를 봤더니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60.4세. 지금 보면은 이제 만 60세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56.3세다. 하지만 희망 은퇴 연령은 내가 이제 언제 은퇴하고 싶느냐 했을 때는 63세다. 이게 2010년 자료니까 2019년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보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밑에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결과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여기 미치는 요인 있었죠. 중 경제력이 가장 중요시 맞죠. 그 다음에 건강을 제외한 32%니까 이거는 그 제외한 타 항목의 중요도는 다른 기타 요거죠. 이것의 중요도는 10%를 밑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주 작은 수준이다. 끝미자. 그죠? 아주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맞지요? 여기는. 그 다음에 특히 국가 서비스 여기 0.8%밖에 안 되죠. 가장 적죠. 국가 서비스 및 일자리 부분이 1%에도 못 미친다. 그죠? 다른 거는 그래도 1%까지는 됐는데 1%에도 못 미치는 걸 보면 노후 생활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죠? 경제력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은퇴 희망 시기는 은퇴 희망 시기 요거죠. 63세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실제 이게 지금 4번이 틀렸거든요. 기업 규정 퇴직 연령 대비 이거와 비교해서 실제 은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반대가 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케이스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실제로는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저는 다르게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그 고급 글쓰기라서 얘가 조금 아이고 뭐냐 너는 비키세요. 잠깐만요. 단이 나눠줬네요. 아이고 난리 났네요. 보기 네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네요. 잠깐만 얘를 줄이려다가 크기를 좀 줄이려다가 계속 이러네. 이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했더라? 참네. 이거 안 도와주네요. 얘를 줄이죠 뭐. 네 됐죠? 그래도 큰데 네 그냥 이 정도로 줄일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고요. 우리가 53번 글쓰기는 실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사실적인 것까지 아니면 이제 비교하기까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에서 노후 생활에 있어 그냥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력이 51.3% 경제력이 51.3%로 나왔고 그 다음을 이어 건강이 32%로 나왔다. 취미 이 중간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간에 넣는 그 점. 취미 여가가 7%. 네, 가족 관계가 3.4%. 그 뒤를 이어 그 다음으로 그 뒤를 이어 취미 여가가 가족 관계가 3.4%, 주택이 3.1%, 친구 관계가 1.5%, 일자리가 0.9%, 국가 서비스가 0.8%로 나왔다. 경제력을 중요하다고 노후 생활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 경제적 준비 정도는 이제 실제 경제적 준비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15.7%. 부족하다는 의견 좀 이상한데 한번 이따가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63%.
충분하다는 의견이 12.2%, 매우 충분하다는 의견이 9.1%로 나왔다. 실제 경제적 준비 정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70, 지금 63 더하기 15 하면 78% 정도 나왔죠? 80% 가깝게 80% 가까이 되고 있다. 이따가 좀 수정해 볼게요. 말이 약간 어색한 거는. 경제적 준비 정도는 이렇고요. 그럼 평균 은퇴 연령을 살펴보면 은퇴 연령은 63세인데 기업의 규정 퇴직 연령은 이에 못 미치는 60.4세로 나왔다. 조사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기업 규정에도 규정보다도 은퇴 연령이 낮은? 이것도 이따가 해볼게요. 낮은 56.3세로 조사되었다. 네, 굉장히 슬픈 일이네요. 이걸 좀 세 개로 나눠볼까요? 두 개로만 나눌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고급을 쓴 거라서 글자 수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지?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쓰는 거 연습하는 부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걸 물어본 거죠.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력이 51.3%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건강이 32%로 나왔다. 여기 그냥 끊었어요. 그 뒤를 이어 취미 여가가 7%, 가족관계가 3.4%, 주택이 3.1%, 친구관계가 1.5%, 일자리가 0.9%, 국가 서비스가 0.8%로 나왔다. 여기까지가 실제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아까 그 22회 글쓰기에서는 경제력과 건강이 가장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의 대답은 10%에도 못 미치는 다 미미한 수준 뭐 이런 것도 여기다 써주실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력으로 봤잖아요. 노후 생활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반 정도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하죠? 네, 하여튼 노후 생활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거 너무 길어요.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쓸게요. 실제 경제적 준비 정도는 경제적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 그냥 의견 하죠.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15.7%, 부족하다는 의견이 63%, 충분하다는 의견이 12.2%,
매우 충분하다는 의견이 9%, 9.1%로 나왔다. 경제적 준비 정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 은퇴 연령을 살펴보면 실제 희망하는 연령은 63세인데 기업의 규정 퇴직 연령은 이에 못 미치는 60.4세로 나왔다. 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기업 규정보다도 더 낮은 그게 좀 이상한데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평균 60, 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기업 규정보다도 젊은? 젊은? 뭐라고 해야 되지? 낮은? 더 못 미친다라는 퇴직 연령이 더 어린? 뭐라고 해야지? 신재월 더 낮게 규정보다도 낮은이라는 말이 맞나?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낮다라고 써 있군요. 여기도. 그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글이고요. 제가 53번을 항상 그러니까 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쓰기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얼마나 구사하느냐, 그 다음에 문법을 이렇게 틀리지 않고 잘 쓰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 샘플 보기일 뿐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항상 드려요. 문제를 드리면 한 번씩 생각해 보니까 이게 쓰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 자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쓸지 못하더라도 뭐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기라도 하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간 제 학생들한테 시켜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는 이제 그 원고지에다 쓰는 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쓰기를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이거는 안셈스 샘플, 제 샘플이고요.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항상 그거를 강조할게요. 정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안셈스 샘플이고요. 아까 그 쓰기에서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쓰기에서 나왔던 거를 쓰기의 쓰기에서 나왔던 예도 한번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